실전 대비 평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472번부터 한번 보자. 자,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수권하고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한 층은 수권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바로 대륙권에 해당이 될 테니까 A가 바로 맞게 되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는 결국에는 이제 공기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공기가 희박하면은 아무래도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니까 낮과 밤의 기온 차는 A보다 D에서 10건이 공기가 희박하니까 더 크게 나타나죠. A와 B의 경계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급격하게 변한다. 급격하게 공기의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대략 어디서부터냐면은 중간권 정도부터가 뚝 하고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중간권까지 올라가는 여기 50km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때부터 중력이 약해집니다. 중력이 약해지니까 대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줄어들어서 비교적 중간권 이후로부터 대기가 좀 희박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473번을 보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구분한 기권을 나는 물질의 성분과 상태를 기준으로 한 직권을 나타냈어요. 맨 아래가 대륙권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맨 위가 열권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각, 멘틀, 외핵, 그 다음에는 내핵, 이렇게 될 거예요. 자, A의 연직 기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의 층은 바로 A의 연직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층은 바로 지각, 기역에 해당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대륙권은 결국에는 지표에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A가 지각이 맞고요. B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니까 높아지게 되죠. 니은은 외핵은 액체 상태죠. 디귿이 내핵이 고체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죠. 그 다음에 474. 그림은 어느 해양에서 A, B, C 세 시기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혼합층이 가장 잘 발달한 경우가 뭐가 제일 높아요? 바람이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가장 강하고 C는 대신에 표층 수온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A는 거의 층상 구조가 발달을 안 한 거예요. 이거 혼합층이 이만큼 두껍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돼요. 자, 해수면 부근에서 바람은 B가 C보다 강하다. 그쵸? 이거는 혼합층의 두께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고, 해수면의 깊이가 150m 사이의 물질 교환은 150m는 어차피 심해층이기 때문에 어느 층이나 상관없어야 되기는 하나, 여기에서 A하고 C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는 뭐가 존재해요? 이렇게? 얘는 수온 약층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아예 층상 구조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온 약층은 아예 물질과 에너지 이동을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경우는 아예 물질이나 에너지 이동이 더 안 일어나요. 오히려 없는 A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보기예요. 그 다음에 깊이가 150보다 더 깊은 곳은 태양 에너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수온의 변화가 4도씨 정도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475는요.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 A, B, C. 자,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내는 조력 에너지,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비와 눈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진 해일은 결국에는 뭐예요? 지진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A가 아니라 B죠.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B가 맞고요.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한 열 에너지는, 그렇죠,
화석 연료에 저장되는 에너지 자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화석 연료 안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그 화학 에너지가 연소를 통해서 다시 열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C가 전환된 것이다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476번 그림은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겁니다. 자, 육지에서 바다로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풍화 침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비에서 여기서 보면은 육지나 바다에서 대기로 가는 비 과정은 증발이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는 수면에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대기에서 구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권의 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기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 과정에서 응결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버려요? 방출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흡수한다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477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거예요. 자, A 과정을 보면은 대기에서 해양으로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물에 녹으면 뭐가 돼요? 탄산이 되니까 얘가 이온화해서 탄산이온이 된다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대기가 생물로 가는 거는 광합성이죠. 그래서 주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 과정에 해당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석회암에 저장되는 과정은 해수에 녹고 해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각으로, 직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해양으로 가서 지각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생물이 돼서 생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돼서 지각으로 가는 과정은 이산화탄소가 석회암에 저장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은 보통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해당이 돼요. C, D 지각으로 가는 거는 바로 화석 연료의 생성 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1번만 맞게 되겠고 그 다음에 478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A, B, C의 상호작용과 그 예를 나타낸 거예요. 바람에 운반된 모래가 암석을 깎아 버섯바위를 만들었다. 얘는 기권하고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홍수에 쓸려 내려온 퇴적물이 쌓여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다. 이거는 홍수인 수권에서 퇴적물이 직권에 영향을 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직권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직권, 그러면 B는 기권, 그 다음에 얘는 수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직권이다. 맞고 지하수에 의해 석회 동굴이 생성되는 거는 수권하고 직권 사이에 있는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니까 A하고 C에 해당이 되겠어 틀렸고요. 용암 분출에 의한 지형 변화는 A하고 C가 아니죠. 직권하고 수권이 아니라 용암 분출에 의한 지형 변화는 그냥 직권에 의한 지형 변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냥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479번 그림은 어느 해양에서 판의 단면과 멘틀의 대류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A는 이제 해령 같은 발산형 경계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는 뭔가 수렴이 되지는 않네요. 여기서 판이 이렇게 멀어져서 이동을 하는 경우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진은 A보다 B에서 자주 발생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죠.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서 멀어질수록 더 오래된 해양 지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C 부근에서 화산 활동은 C에서 섭입한 쪽에서 발생을 하니까 C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동쪽이죠. 서쪽보다 동쪽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맞는 보기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2번이죠. 그죠?
자, 480번 봅시다. 그림은 전 세계 판의 분포와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A는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에 해당이 되고요. 네, 히말라야 산맥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안데스 산맥이에요. 둘 다 수려면 경계에서 발생을 하긴 했지만 여기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한 경계고 여기는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한 경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A와 B는 스콕산맥이 발달한다. 맞고, 히말라야 산맥 같은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발생을 하지를 않게 되죠. 지진에 발생하는 평균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 아닙니다. 이 B 쪽이 더 깊어요. 즉 해구가 형성이 되는 섭입형 경계는 주로 1000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발생을 하게 되지만 이 충돌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1000발 지진부터 중발 지진 정도까지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구가 있는 섭입대에서 진원의 깊이가 더 깊게 발달을 하게 돼요. 자, 다음에 481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판 A, B, C의 경계와 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A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여기 있는 C는 여기는 태평양 판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은 해양판, 여기는 대륙판이죠. 그래서 B는 C 아래로 섭입을 하는 게 아니라 C가 B 아래로 섭입하죠. 왜?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섭입 당한 쪽에서 화산이랑 지진이 일어나니까 틀렸고, A하고 C는 섭입형 경계를 이루니까 틀렸죠. A와 B 사이의 지진은 주로 섭입 당하는 A에서 주로 발생을 하니까 바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482. 다음은 어느 지역의 판 A와 B의 경계와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하고 지형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 판의 경계 부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동쪽에서, 이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주로 화산대가 분포한다. 그러니까 A에서 B 쪽으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섭입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밀도는, 판의 밀도가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가 해양판에 해당이 될 테니까 틀렸고, 판의 경계를 따라 쭉 길게 남북 방향으로 해구가 발달을 하게 된다. 이거는 맞고, A에서 판의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결국에는 이쪽이 해양판인데 판의 경계로 가까워지면 여기서 소멸이 돼야 되니까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483. 그림은 알래스카 부근에 있는 북아메리카 판과 태평양 판의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섭입대가 만들어질 거예요, 결국에는. 자, 북아메리카 판에 호상 열도가 발달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섭입대를 따라서 이쪽으로 길게 나란하게 호상 열도가 지금 발달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서 여기는 소멸되는 곳이니까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지는 않고요. 판의 밀도는 태평양판이 해양판이고 북아메리카 판은 누가 봐도 대륙판이니까 해양판의 밀도가 더 커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84. 그림은 동아프리카 열곡되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돼요. 주변에서 판의 경계와 화산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자, 요 부분에서 지금 화산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화산은 열곡대 중앙을 따라서 쭉 해서 발달을 하게 되니까, 따라서 B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해당이 되는 발산형 경계가 맞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북동, 남서 방향으로 습곡산맥은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거고, 이거는 발산형 경계니까 습곡산맥이 발달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양쪽으로 발산을 하게 될 테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나타나야 되니까 1번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485번 그림은 어느 대양에서 판의 경계와 주변 지형을 나타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해령이에요.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양쪽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섭입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A보다 B에서 자주 발생을 한다는 틀린 보기고, 자, A에서 B 쪽으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한다. 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구가 발달 안 했으니까 보통 대서양 지형이 이런 지형에 해당이 돼요. 대서양보다 태평양에서 잘 발달하는 해저 지형이다. 아니죠. 대서양, 중앙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아프리카 대륙, 왼쪽에는 남아메리카 대륙, 이런 식으로 대륙 배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86번. 자, 그림은 어느 해양에서 판의 이동과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가 속한 판은 모두 해양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발산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A 해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발달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변환단층. 여기도 해령이라고 보면 이렇게 판에 이동을 해서 이 부분이 바로 변환단층에 해당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C 이쪽으로 지금 해구가 발달한 걸로 봐서는 C에서 D 쪽으로 섭입이 이렇게 일어난 거라서 해양판의 밀도는 누가 더 크다? C가 D보다 더 크다. 자, 그래서 기역에서는 기역이 여기서 어디야? 기역. 기역이 바로 변환단층대인 B.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변환단층에서는 지진, 그 중에서도 주로 천발 지진만 일어나게 돼요. 인접한 두 해양의 연령 차는 A가 B보다 더 크다. 아니죠. A는 여기서 발산해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쪽하고 이쪽이 어긋나 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리와 여기서부터 거리가 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더 연령 차이가 크게 나타나야지 맞는 거예요. 해구 부근에서의 화산 활동은 섭입당한 판 쪽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B 부근이 C 부근보다 더 활발하다는 맞는 보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그 다음에 487 표는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진은 니은, 화산활동은 기후변화, 산성비, 산불, 산사태, 그 다음에 비옥한 토양, 관광자원, 지열발전 등등에서 나왔는데, 지진이 주된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게 맞고요. 해일이 발생하는 거는 지진에 의한 해일인 쓰나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에 공통적인 영향을 주는 화산 분출물은 화산가스가 아니라 화산재예요. 화산재. 화산가스가 비옥한 토양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산성화된 토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88. 다음은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표면의 위로 올라감에 따라 기온이 점점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데,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대륙권하고 중간권 두 개가 있는데, 두 층 모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중간권에서는 비나 눈 등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나타나려면 대류현상도 있어야 되지만 충분한 양의 수증기가 있어야지 날씨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89 그림 가는 해수의 층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한 실험 장치이고,
그림 나는 장치를 설치하고 전등을 켜고 10분이 지났을 때와 수면 위에 약하게 부채질을 했었을 때, 즉 바람을 일으켜서 혼합층을 만들어주는 실험에 해당이 되고, 이 중에서 혼합층이 발달을 한 건 A가 바로 혼합층이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A, B 중 10분이 지났을 때의 온도와 부채질을 했었을 때의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A가 부채질을 했던 실험이고, B가 바로 그냥 10분이 지난 시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부채질을 해서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바로 혼합층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바로 A가 부채질을 해준 실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490번.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인데, 지구 시스템의 어느 한 권역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권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러한 영향은 다시 원래 권역에 연쇄적으로 변화를 준다. 그림과 같이 구불구불한 모양의 공유천이 생성되는 과정과 그 영향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공유천이 생성되기 전과 후의 변화를 기억의 관점에서 수권이 직권에 준 영향, 니은의 관점에서 직권이 수권에 준 영향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첫 번째, 수권이 직권에 준 영향은 흐르는 물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뭐가 변해요? 지형이 변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지형이 변하여 물의 유속과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91. 다음은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두 지역의 판의 분포를 나타냈어요.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과 유라시아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를 이루게 되고요.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이 서로 충돌해서 만드는 경계인데,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의 특징. 자, 여기는 충돌형 경계에 해당이 되니까 이 충돌형 경계에서는 주로 거의 뭐만 일어나요? 지진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구 같은 서비병 경계 같은 경우에는 서비병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모두 다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곡산맥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한 경우에서는 스곡산맥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스곡산맥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하는 해구에서는 스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스곡산맥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그러니까 이 서비병 경계의 진원의 깊이가 뭐보다 충돌형 경계보다는 더 깊어요. 보다 더 깊다. 신발 지진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위평이 충돌형보다는 더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92번은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두 해양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판의 경계에 위치한 두 해양 지각의 나이 차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양쪽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돼서 양쪽으로 발산을 하는 거고, 이 해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두 해양 지각의 나이 차이는 누가 더 크다? 가가 나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해군은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되는 곳이라 그렇죠. 네, 해령은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에 해당이 되고요. 자, 다음에 493 그림은 자, 과거 두 화산이 폭발하기 전후로 햇빛의 대기 투과율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지금 엘치존 화산하고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햇빛의 투과율이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졌어요. 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다량의 화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성층권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표로 들어오는 태양빛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화산 폭발 직후 지구 기온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결국에는 화산재가 성층권에 올라가서 태양빛을 차단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일단 낮아져요. 보통 소빙하기라고 부를 정도로 지구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이 성층권에서 태양빛을 차단해서 그래요. 네, 태양빛을 차단해서 지표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자체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94 그림은 기권 하부에서 기역과 니은 시기에 높이에 따른 어느 기체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역과 니은 시기. 자, 지금 보면은 대륙권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성층권에 해당이 될 텐데 성층권에 올라가면서 니은에서 점점 얘 농도가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뭐 같냐면은 오존 같은데 기역 시기는 오존의 농도가 거의 없고 지금 니은 시기는 오존의 농도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역 시기 같은 경우는 오존이 생성되기 전이니까 고생대 중기 이전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고생대 중기 이전에 해당이 될 거고 이거는 고생대 중기 이후로 오존이 생겨서 이때부터 육상생물이 바로 출현을 하기 시작했다란 말이죠. 결국에는 자외선이 차단이 됨으로써 육상생물의 출현이 일어나게 된 건데 자, A층에선 대기의 대류 현상이 니은 시기에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존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리지만 이 경우가 돼버리면은 그냥 쭉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따라서 기역은 니은이 기역보다 활발하다는 틀렸고 그 다음에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은 당연히 기역이 니은보다는 많았겠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기권을 구분한다면 층의 개수는 당연히 오존층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는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95번 봅시다. 그림은 북태평양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관측한 수온의 연직 분포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지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온의 연직 분포가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도 거의 일정한 부분의 어디가 더 깊어져요? 이렇게 9월에서 10월, 11월, 1, 2월로 가면서 좀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 수온이 일정한 깊이가 여름으로 가면서 이게 3월에서 8월로 가면서는 점점 얕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타내는 거고 보통 여기 6월부터 8월 요 사이를 여름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를 12월에서 1월 사이를 2월 사이를 겨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북반구니까. 따라서 바람이 강한 겨울철에 혼합층의 두께가 더 여름철보다는 두껍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수면에 부는 바람은 여름이 겨울보다 강하다는 틀렸고 해수면과 깊이 100m는 여기서부터는 거의 심해층이기 때문에 수온의 연교차는 여름이 겨울철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 표층 수온이 어디가? 여름철이 더 많이 가열이 돼서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해수면의 깊이, 해수면과 깊이
80m 사이의 해수의 연직 혼합은 겨울철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름철은 혼합층이 얕으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잘 발달해요?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하게 되고,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하게 돼버리면은 표층수하고 심층수 사이에 대류, 물질 교환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교환이 차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496. 그림은 판 A와 B의 경계 부근에서 지하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자, 지금 온도가 대략 이렇게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마찰 때, 괜히 오프대 딱 봐도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섭입대 같죠? 그렇죠? 해구가 만들어지는 지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바로 해양판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A쪽이 바로 대륙판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지각의 평균 두께는 대륙판인 A가 해양판보다 두껍고, 이 지역에서 냉각된 멘틀 물질이 하강을 한다. 이게 왜 냉각된 멘틀 물질이 이거는 약간 원래는 지구과학 1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멘틀 물질이 하강을 한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멘틀 대류의 하강보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멘틀이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게 맞아요. 판의 경계 부근에서 진앙의 분포는 판의 경계에서 섭입당한 쪽이 주로 다 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B보다 A가 많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97번 봅시다. 그림은 서쪽으로 이동하는 새 해양판 A, B, C의 경계를 나타냈대요. 서쪽으로 A, B, C가 다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판의 이동 속도는 B가 제일 빠르고요. B가 예를 들어서 6cm/년.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C. 그럼 얘는 4cm/년. 그 다음에 A는 2cm/년.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여기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이 부분은 뭐가 발생을 하겠어요? 섭입대가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속도가 뒤에서 따라오는 속도보다 크니까 여기는 발산형 경계인 해력이 만들어질 거고, 이 부분은 해구가 발달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판의 경계 부근에서의 밀도는 누구하고 같고, B하고 C하고는 같고, 그 다음에는 누가 더 크대요? C가 A보다, C가 A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섭입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A에서는 화산 활동이 섭입 당한 판 쪽이니까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해양 지각의 나이는 여기가 발산형 경계 해력이니까 멀리 있는 기역이 니은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이 여기에요. 지금 현재 디귿 리을의 구간에서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도 경계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갈 거고 얘도 이렇게 갈 건데 서로 여기서 끊어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 얘가 가는 속도보다 이 B판이 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꼭 반대 방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빨리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디귿하고 리을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될 거냐면은 변환단층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의 생성도 소멸도 없는 보존형 경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습니다.